안녕하세요.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관세 130%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관세가 30%에서 플러스 100% 해가지고 총 130%가 되는 또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당신의 나라가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강력해지기를 바라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뭐 제3세계의 국가가 되길 바란다면 관세 반대표를 던져라. 강국이 되고 싶으면 찬성, 뭐 약해지고 싶으면 반대. 이렇게 으름장을 한번 놔주고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이 이 미국의 대두 최대 구매자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갑자기 2025년 3월에 미국 기업에서 수입하는 대두 목재 수입 중단 발표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미국 동민들의 수출길이 막혀서 재고가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일이 2025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대두를 어느 나라에서 얼마만큼 퍼센테이지로 수입하냐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원래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게 싸게 벌어지면서 여기서 트럼프 여기가 1차 트럼프 무역전쟁 때였는데 여기서 확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 바이든 때 살짝 좁혀지려 하다가 최신 들어서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었고 그래서 브라질과 미국에 요만큼의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제 최근 대두 수입에 관한 자료인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선방에서 유지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3월에 중국이 저 발표를 한 이후에 5월에서는 완전히 끊겨버리는 제로 수입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근데 농부들이 끝까지 트럼프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보면은 미국 농촌 지역 대부분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보면은 거의 뭐 75%, 80%, 뭐 82%도 있고 거의 이 정도 득표로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들의 이 염원, 이 농부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백악관 대변인이 안타깝게도 의회 내 민주당은 미국 농민들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장기간 셔다운을 시행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곧 좋은 소식을 전해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셔다운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025년 8월 트럼프가 중국은 미국산 콩 구매를 4배로 늘려야 한다며 협상 카드로 이제 관세 완화, 농산물을 만약에 4배 수입해주면은 관세 완화해주겠다. 근데 제로에서 4배 수입해봤자 사실은 제로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아무튼 씨알도 안 먹히고 중국이 트럼프가 계속 이제 대두 수입을 안 해주니까 미국이 우리는 관세로 돈 엄청나게 벌었다. 그래서 그 돈 일부를 떼어내서 우리 농가들을 돕겠다라는 이러한 근데 이 방법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하냐로 봤을 때는 조금 의문. 그리고 여담으로 H2A 비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농장에서 일할 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유일한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인데 이 비자로 통해서 들어오는 노동자의 의무 임금을 낮추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농업 종사자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다운됐다.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쉽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뭐 인건비를 240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내렸으니까 이제 농부들이 고용하기 편할 거다? 약간 이러한. 그리고 이 정책을 우리 이 테레사 로메로 그랬더니 이 정책을 전미 농장 노동자 협회 그랬더니 이 정책을 전미 농장 노동자 연합에서 농민들이 값싸고 착취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것은 미국 농업 노동자들에게 재앙이다.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낮췄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농업 종사자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용될 거냐? 미국 노동자들 먼저 살려야지. 이러한 얘기도 했고. 대량 추방으로 인해 미국 농장 노동력이 100% 미국인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과 모순되는 주장을 한 노동부는 미국인들이 농장 일에 뛰어들 의향이 없으며 불법 이민자들이 포기하는 농업 일자리를 채울 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충분한 수로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책 중에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이 있는데 근데 그 추방하는 정책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다 이 농업 종사자들이었고 근데 미국인들은 농사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거 완전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 또한 2025년 10월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까지 발표해버립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130%로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미국이 타격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은 일단 AI 견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미국 정부에 중국 매출의 15%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AMD, 그 다음 엔비디아 제품에서 15%, 매출의 15%는 순이익의 15%도 아니고 매출의 15%는 이거 미국에 세금을 내라. 이러한 합의를 했고, 또한 중국에 고급 칩을 수출하는 걸 제한하고 미국 내 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은 수출하지 못해. 그 전 칩이나 그 전전 칩,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것만 중국으로 수출해. 이러한 합의를 해버렸고, 중국이 다른 수단을 통해 첨단 칩을 확보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밀수망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환적 허브를 통해 수천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밀반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했고, 중국이 히토류 규제를 했지만 사실 히토류가 희귀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이 정확하게 독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가공 분야인데, 이것은 1990년대 환경 피해를 중국이 감수하고 플러스 가격 인하를 통해 경쟁사들을 다 몰아내고 국가 지원 정책을 통해서 확보된 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나 환경 파괴까지 다 감수하고 그래가지고 독점적으로 현재 먹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도 사실은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의 창시자답게 다 뚫어버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계속 해보고 있는 와중에 히토류 가공업도 못할 이유는 없다 해서 이 정령과 중히토류의 정령과 텍사스의 연구 자석 생산을 재개했고, 또한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동 자석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히토류 정제 산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정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랬더니 이제 10월 말에 대한민국 에이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2주 후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렸고, 이런 말을 해버렸고, 근데 이 광고까지 찍었는데 그리고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고집스럽게 자기 갈 길을 간다면은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인 권익을 수억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또 SNS에 썼는데, 중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 하지, 해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남겨서 살짝 이렇게 어떻게 살짝 이렇게 한 발 빼는 이러한 스탠스를 보여줬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130% 하겠다고 했던 시점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스닥이 쭉 빠지다가 갑자기 좀 화해할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회복하는 이러한 나스닥 움직임을 보여줬고, 하지만 2025년 11월 5일에 트럼프 관세 관련 사건의 구두 심리가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관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고 반드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고, 꼭 무조건 나는 무조건 관세 정책을 해야겠다 하면은 다시 바꾸고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해라 라는 이러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